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세계 시민교육 7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하는데 웬 세계 시민교육인가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5주차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제 5주차 토론이 리터러시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학생분 한 분이 정말 좋은 내용을 써주셨어요. 금주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증하는 태도가 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독서를 통한 기초 능력 강화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며 특히 AI 시대에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반드시 검증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잘 쓰셨어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다 말씀을 또 주셨고, 또 제 강의도 잘 들어주신 것 같고, 저와 생각이 거의 일치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특히 일치하냐면, 이 AI 시대, AI 시대, 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뭐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이면서 당연한 건데, 이제 실제에서는 계속 잘 안 되죠. 실제는 잘 안 되고, 저도 이제, 그나마 이제 조금 최근에는 좀 내공이 생겨서 덜한데, 그전에는 귀가 얇다는 소리도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최근에는 그래도 이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AI 시대가 되기 때문에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검증하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래요? 이 AI 거짓말 너무 많이 하죠? AI 거짓말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AI가 뭐 말한 것은 사실은 다 검증을 실제 해봐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또 AI를 사용하는데 거의 맞은 정보를 준 것 같은데 혹시나 한번 제가 너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딱 쳐봤어요. 그랬더니 실토를 또 하더라고요. 걔가 말한 거에 한 2, 30%는 거짓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70%는 맞는 내용인데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더 신빙성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세부 자료, 세부 내용을 약간 또 거짓을 가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직장에서 뭘 보고하거나 이런 거 말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AI 믿고 이렇게 따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정보를 정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검증하는 습관이 꼭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타임워치를 안 눌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막 눌렀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기간인데,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또 교양 또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우리 학교는, 우리 백성문화대학교는 정말 그 교양과의 수업이 정말 많죠? 근데 이제 다른 학교, 어떤 학교들은 이렇게 또 교양 수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학교 수업할 때는 그, 이제 중간고사 그 다음 그 강의를 좀 이제 뭐 제가 하는 그 수업과는 약간 주제가 멀지만 제가 특강 형식으로 세계시민교육 같은 걸 이번 학기에는 또 이렇게 저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7주차가 예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안 보고 강의를 또 진행을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차라리 이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라고 편하게 그냥 들으시라고 특강 형식으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진행하려고 어,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 수업도 음, 제가 이제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에서는 어떤 실습 수업 같은 거를
또좀 최소화하고 숙제도 최소화하라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강의 계획안로는 그 수업이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리터러시와 관련된 지금 어떤 수업을 할까 사실 많이 고민 중에 좀 있습니다. 네. 뭐 그냥 그런 거 있다고 이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저도 이제 2000년대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어, 대학원을 이제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딱 수료하고, 네, 지금 이제 논문을 또 이렇게 쓰고 있는데, 2000년대 초에는 사실 리터러시라는 것이 또 이렇게 많은 좀 뭐, 화두였어요, 화두. 하나의. 특히 대학 교양 과목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2015년 이후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또 하나의 이제 화두가 또 되었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뭐 AI는 여전히 이제 화두로 남아있고 계속해서 네,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 어떤 교양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지속 가능한 공동체 또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화두로 지금 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진작 2000년대 초부터 막 강의를 막 많이 한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한물 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학교에서는 이런 걸 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또 생소한 주제가 될 것이고, 네. 음. 그래서 또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어, 어떤 선생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이 세계 시민 교육,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해서 2000년 초부터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강의를 많이 진행해 와서 최근에는 이제 이 이후에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교양의 어떤 교양 강의를 주축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도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야기를 많이 한 학교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 이런 거,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것좀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세계 시민성, 이 세계 시민성을 또 교육하면 세계 시민교육이고, 이 세계 시민교육이 뒤에서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에 있으면서, 그때 또 이제 이 세계 시민교육이 우리 어떤 보편화될 수 있도록 또 많은 또 노력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이번 주차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용어를 좀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세계화. 그래서 우리 세계화라는 용어는 많이 알아봤죠?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1990년대 정도, 뭐 그때부터 세계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좀 우리가, 세계화를 많이 반성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의 독주 체제가 갖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래서 이게 세계화가 맞냐, 그 세계화가 아니고 미국화가 아니냐, 그런 여론도 이제 사실 많았죠. 물론, 우리가 소련을 위시한 그런 어떤 동구권은 여전히, 뭐, 소련이 무너지긴 했지만 어떤 러시아의 영향력은 뭐, 그래도 여전히 좀 있었죠. 왜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러시아 쪽 학생들 또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또 그 스탄 옛날에 그 소련 연방국이었던 나라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만나보면 물론 영어를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어를 못해요. 못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예 모르는 거죠. 근데 대신 그 학생들이 이제 뭐 러시아어나 또 그쪽 지방에 관련된 언어는 또 되게 잘해요. 저도 이제 그 학생들 처음 만났을 때 저도 이제 워낙 그 세계화지만 사실 저도 미국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영어를 못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음.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친구들은 러시아 쪽에 가깝구나. 그래서 러시아어나 그 근방 부분의 언어들 되게 잘하는데 영어는 한마디도 몰라. 네. 굿모닝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또 같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학생인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학생을 만났는데 그 학생은 또 여학생이었는데 영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또 약간 다르긴 한데 뭐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라는 걸 제가 또 깨달았죠. 그래서 뭐 아 이쪽 그 러시아권에 있는 학생들이 또 영어 다 못한다 이렇게 또 일반화할 수는 없구나. 그렇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냥 그런 것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세계화 어, 내가 생각했던 세계화가 결국 미국화 아니었나 이런 것도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현상이다. 세계화는 교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부문에서 국가 간의 사람과 물자, 기술, 문화, 서비스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을 가져온다. 세계화는 강대국의 세계 지배를 또 강화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네, 또 그리고 세계 시민. 세계 시민은 세계화 시대에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정치, 쟁점을 잘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가치나 관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은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다. 세계 시민 교육은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 네. 글로벌 역량, 글로벌 역량은 글로벌 쟁점 또는 문화들 사이에 놓인 상황에 글로벌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글로벌 역량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호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화 사회에서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을 사실은 어, 작년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작년 초에 그리고 작년 2년 동안 또 논문을 준비해서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논문을 투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2월 말에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내가 세계 시민에 관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쟁점을 잘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는 어떤 의지, 책임감, 역량이 있다. 이런 걸 이제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세계 시민이라는 개념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니, 물론 이제 세계 시민 그 기본 개념은 많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우리 대학에서도 세계 시민에 대한 논문은 2000년대 초부터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질 않았죠.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제 지속 가능한 공동체, 뭐 세계 시민 이런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나름 의미가 있는 주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연구를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2024년에 저희 집에서 그 미국 고등학생, 이제 저희 지역에서, 뭐 네실리 Y라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고, 그 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대학, 그리고 또 그 미국의 어떤 교육기관과 미국 국방부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년 미국 국방부에서 선발한 미국의 어떤 우수 고등학생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 유치를 이렇게 와서 홈스테이를 하는 거예요. 홈스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학교에 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전혀 몰랐죠. 이제 그런 몰랐는데 24년 초에 지인이 제가 이제 또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단체를 소개해줬고 근데 소개를 해준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 미국인 학생들이 집에서 홈스테이 하는데 어 그게 사실 홈스테이 자체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홈스테이 가정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모집이 잘 안 되니까 혹시 이제 홈스테이 하겠냐 이런 뜻으로 저한테 이제 한번 알려준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주 그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극히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24년에 저희 아내가 이제 1년 동안 쉬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우리 아이도, 큰 아이도 이제, 우리 큰 아이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저희 지역에 그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호주에 홈스테이를 간 적이 있어서 그 역으로 또 오면은 우리가 딸아이도 뭐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싶어서 이제 그 딸아이 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청을 했죠. 아내를 설득해서. 그 아이가 이제 6주 동안 집에 이렇게 있었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제가 세계 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가고, 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이에 좀 몰입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의 가족들이 사실은 이제 유럽 여행을 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유럽 여행을 가지 말고 나중에 가고 우리 미국 여행 가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뭐 가족들도 다 이렇게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랑 또 일정 맞춰봤는데 그 아이가 또 어떻게 일정이 안 맞았어요. 안 맞아가지고 하여튼 25년에 제가 여름에 한 2주 정도 우리 가족들이랑 미국에 갔다 왔고 갔다 오고 얼마 안 해. 갔다 제가 미국에 방문하는 시기에 그 이제 미국 소녀는 가족들과 일본, 중국 이런 데를 또 여행 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일정이 안 맞았고,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와서 집에 있는데, 한 2주인가 있다가, 그 아이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도 가족이 4명인데, 일본과 중국을 여행하고, 아버지와 그 동생은 돌아가고, 그 소녀와 어머니만 또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이 아이는 그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그 학교 선생님들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또 저희 집에 와서 2박 3일 동안 또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이제 그 내실리와이에서 했던 그 선생님들도 또 만나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저도 이제 2박 3일 동안 또 다시 우리 집에 와서 또 아이가 있으니까 정말 반가웠죠. 정말 반가웠고. 근데 이제 그 내실리와이에서 저희로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정말 이게 우수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았던 아이는 고3이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고3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이미 대학에 입시가 이렇게 고2였구나. 저희 집에 온 아이는 고2였고 돌아가면서 고3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미 고3인데 대학이 이렇게 이제 결정된. 근데 아이들이 막 스탠포드 이런 데 합격해 있고. 근데 제가 집에서 이렇게 홈스테이 했던 아이도, 어, 이제 돌아가서 고3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스탠포드하고 하버드하고 두 군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네. 그, MIT인가 뉴욕 대학 이런 데 떨어졌고, 네. 떨어졌고, 하버드하고 스탠포드 두 군데 합격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입견이, 예, 당연히 하버드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스탠포드로 갔더라고요. 하버드 안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그 아이랑 카톡으로 주고받고 제가 좀 알아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유독 하버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더 좋은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에서는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거의 비슷한 레벨이어서 그 아이는 스탠포드를 이렇게 지원해서 지금 갔고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카톡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 방문하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또 책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쓰는데도 좀 더 도움이 되었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학생들이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교 교수 칼럼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번 주짜 이 수업에서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편하게 들으시라고 제가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이제 뭐 지구상에 발생하는 글로벌 전점을 잘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어떤 의지, 책임감, 역량을 가진 사람이 세계 시민이다. 글로벌 역량이라는 것은 글로벌 쟁점 또는 문화들 사이에 놓인 글로벌 지식, 기능, 태도와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네, 이렇게. 글로벌 역량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의 문화에 대해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세계화 사회에서 문화적 편견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세 번째 줄에 서로 존중하는 상호작용 능력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국 학생들을 만나거나 외국 학생들과 우리 어떤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주로 말하는 어떤 그 상호작용에 대한 어떤 개념은 상호 문화주의예요. 상호 문화주의.
우리가 이제 1920년대, 상호문화주의는 우리의 문화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해주는 거. 이런 게 상호문화주의죠. 네. 문화 상대주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1920년대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 열등주의 같이 있었죠? 우리는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서구 유럽은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제 70년대 와서, 야, 서구 유럽이 훌륭하고 우리가 뒤처진 거는 맞지만, 우리의 문화도 나름 의미가 있는 문화야라고 이렇게 바뀌었고, 80년대 와서는, 아니야, 우리의 문화가 서구의 문화보다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 문화는 누가 우수하고 누가 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문화 상대주의가 되었는데, 요게 이제 당시에는 우리가 좀 열등하다라는 위치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완전 바뀐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의 문화가 사실은 상당히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상대방의 나라, 어떤 다른 나라를 너희들 문화 약간 열악해. 열등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상호 문화주의를 많이 말하는데, 어, 이 세계 시민주의는 물론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것이 세계 시민주의 뭐 완전 정답이고 통체적으로 다뭐 대변해서 말하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연구들도 많고 다 조금씩 또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이제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세계 시민주의가 상호 문화주의를 좀 아우르는 더 큰 어떤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문화를 바탕으로 너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를 하나의 너와 나를 합친 우리 세계 속의 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다. 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음. 여기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용어에 대한 설명은 나왔지만 제가 세계 시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자, 최근에 본 우리가 세계 시민성의 어떤 예는 뭐냐? 우리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도 소설가인데 이분이 이제 야, 야, 너가 이렇게 정말 훌륭한 상을 받았는데, 뭔가 이렇게 뭐 우리 고향에서든 어디서든 뭐 작은 잔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한강이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 중인데 무슨 잔치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리 가족끼리 간단하게 또는 뭐 지인끼리 잔치하는 건데 무슨 뭐 세계가 나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제 이 한강 작가는 그 개념 자체가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강 작가는 이미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 사실 들었을 때 약간 놀랐는데, 한강 시민 자체는 이미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나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국 작가는 이미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논문을 쓰면서 논문을 쓰기 전과 논문을 쓴 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세계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스스로를 세계신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교양 수업에 있어서의 세계 시민과 관련된 이 논문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가져왔는데 요거 가져온 것이 요 내용을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 내용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은 그 뒤에 있고 요거는 우리 대학에서 이렇게 그냥 교양 과목에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한다. 네,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이 교양 수업 수강생의 세계 시민성 변화예요. 네, 교양 수업을 받는 수강생들,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 시민성에 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논문도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의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성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면 전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는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아, 예, 뭐 저 우리 뭐 학교에서 세계 시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세계 시민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세계 시민성을 다루고 있는 교양 과목의 효과를 평가하여 향후 세계 시민 교육 관련 교양 과목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벌써 이제 이렇게 교양 과목에서 이런 세계 시민성을 다루는 과목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그런 걸 운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논문의 어떤 목표라는 거죠. 논문 작성에.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6개 교과목 수강생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계 시민성은 윤성애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고, 지식, 분석적 스킬, 사회적 스킬, 태도, 공감적 실천 의지, 공의적 실천 의지의 6가지 측면을 또 평가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에는 세계 시민성과 함께 성별, 학년, 전공, 수강, 교과목, 해외 체류 경험, 세계 시민 교육 경험, 세계 시민 관련 활동 경험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학교 혹시 다른 교과목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들으셨다면 정말 다행인 거고, 혹시 듣지 않았다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그 교육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강의 교육을 혹시 받아보셨는지 그런 또 경험을 아니 그런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네, 세계 시민 교육 강의를 교육을 받으셨는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6학년 때 그 6학년 때 사회 시간인가요? 도덕 시간이 거기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논문은 사실은 세계 시민 교육 이 자체에 대한 논문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 사회과, 도덕과에서, 윤리과에서 엄청나게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중학교에서 사회시간, 윤리시간인데 이 세계시민교육을 어, 좀 진행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아서 일부 어떤 학생들은 내가 수업을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실제 수업은 진행됐어도. 자, 세계 시민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짝지은 T 검정은 이것은 뭐 그냥 논문에 관한 얘기죠. 뭐 T 검정이 있고 연구 차원의 이번에 수정에 따른 세계 시민성 변화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독립 표본 T 검정과 뭐 이론 분석을 실시할 때 이런 게 뭐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읽어보면은 전공에 따라서는 세계 시민성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양 수업에 네,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대규모 개입 연구를 통해 세계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기초적으로 파악하고 대학생들의 세계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의 어떤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세계 시민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양 수업을 발전해야 된다. 그것에 이 연구가 이 논문이 기초자료로 쓰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이 교양 교과목에서 세계 시민 교육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자, 서론 잠깐만 볼게요.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관계를 허물고 전 세계적으로 상호 의존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세계 시민들이 상호 협력할 필요성을 더 부각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계 시민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제시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
우리 유엔 총회에서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세계 시민 교육을 넣었어요. 세계 시민성 함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 시민 교육이 국제사회의 주요 교육 목표로 떠올랐다. 이렇게. 네.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 시민성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으로 유네스코는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국경을 초월한 인간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네. 따라서 세계 시민교육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세계 시민성이란 전 세계와 연결된 연대감을 갖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 로와 윌리엄은 세계 시민성을 인류의 번영을 촉진하고 기본권을 증진시키며 믿음과 실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이 강조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 시민성 함양이 교육의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학생들에게 세계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대학 시절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세계 시민성을 교육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대학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세계 시민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고 대학에서 교양 수업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래도 저도 이제 미디어 유튜버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 주차 정도는 특강 형식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것이 어, 더욱 더욱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그 예전에는 뭐 우리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전염병이 돌아도 그 나라의 전염병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나라에서 전염병이 돌아버리면 그게 사실은 세계의 전염병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병 하나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내 지역,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 교육이 또 더 중요하다는 주목을 또 받았고, 나의 작은 질병 하나가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갖는 것 자체도 중요하다. 네. 이런 어떤 교육적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은 훨씬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서 우리가 이제 1교시 제가 마치고 2교시에 제가 또 이제 다른 학교에 2부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1부, 2부였는데 1부만 써서 일단은 투구한 내용이 있어요. 세계 시민 교육 관련된 내용. 그것도 같이 해서 2교시에서도 또 계속해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